엄마 직업이 불안해하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현상적으로 엄마가 불안해하면 당연히 아이도 불안해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랑 얘기를 잘해서 엄마가 낮춰줘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한테만 그게 꽂히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엄마의 색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 불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정신과 의사인 저도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퇴근하고 나서도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잘 관리하기는 쉽진 않아요. 차라리 불안을 덜 느끼게, 쓸데없는 불안을 안 느끼는 거, 그게 더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불안을 어떻게 관리해야지가 아니라 덜 느끼는 방향부터 찾아나가는. 불안을 관리하기는 쉽진 않고요. 불안에 빠졌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 그게 오히려 관리라면 관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 불안이 타당한 불안이 아닌 경우가 제가 볼 땐 70-80%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친구랑 콘서트를 간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그냥 자기 생활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에 빠지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 직업이 불안해하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엄마라는 직업 예, 자체가 엄마라는 직업 불안이라는 자체가 직업이다. 불안이란 직업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엄마가 불안해하면 당연히 아이도 불안해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마음 편안하면 아이도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팩트고요.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한가를 상황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공부 때문에 힘들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공부 불안은 두 유형의 엄마가 있다고 봐야죠. 공부에 대해서 불안이 높은 엄마가 있고, 엄마 자체가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그게 욕심 때문이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든 공부에 대한 불안이 많은 엄마가 있고 덜 불안한 엄마가 있어요. 그냥 공부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덜 불안한 엄마가 행복한 엄마죠. 아이도 행복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덜 불안한 엄마가 내가 엄마 노릇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쓸데없이 불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아이의 공부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엄마 아니야? 나는 무관심한 엄마 아니야? 하고 오히려 자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불안이 내가 별로 없으면 그게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다 왜 쓸데없이 다른 엄마랑 비교해서 자기 불안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애초에 많이 시켰는데 애가 잘 따라오는 것 같아. 괜찮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잘 못해. 불안이 또 확 올라오시거든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그 불안을 낮추거나 조절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참 괴롭죠. 정말 어려운데 답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빨리 마음을 한 단계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더 아이를 부추기겠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뭐가 큰일 난 거 아니냐 할 때 아이랑 얘기를 잘해서 엄마가 낮춰줘야지. 일단은 기준치를 낮춰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쉽진 않지만 그래야지 엄마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불안도를 낮춰놓고 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도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엄마가 노력해도 안 올라오는데 엄마는 계속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이 어디로 튀겠어요? 결국은 아이한테 가고 아이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는 시키고 싶으면 시키되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 막히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자기를 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불안을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낮추는 것뿐이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불안 자체를 보고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치를 낮추면 불안이 같이. 불안 자체를 줄이려고 하면 사실은 항불안제 먹는 것 말고는 아니면은 명상한다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막 엄마가 불안한데 엄마가 명상이 되겠어요? 그 불안한 사회에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불안한 사회니까 또 자녀 한두 명 키우니까 그런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불안 때문에 아이를 컨트롤하게 되면 걱정되니까 못 나가게 하고 못 놀러 가게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막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자발성과 아이가 재미있고 그런 삶을 막게 되니까 좋은 건 아니죠. 불안으로 인한 어머니의 제어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통제가 되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걸 막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일은 엄마의 불안이죠.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얘가 어디 가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제한해야 되지만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배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아이만 특별히 그 불안 때문에 더 일상적인 경험에서 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이한테 좋을 건 없죠. 그건 아이를 컨트롤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엄마의 불안을 컨트롤해야죠. 나의 불안을 통제한다는 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필요 없는 불안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의식을 자꾸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이 조절되긴 쉽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불안 때문에 5개를 못하게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거는 나의 불안이야 하고 1도씩 나의 불안을 막고서 아이한테 그런 경험을 해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돼요. 5개를 못하게 했다면 근데 이번에 하나는 좀 열어주자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로 가. 왜냐면 불안이 많은 엄마는 5개를 다 놔줄 수는 없어요. 어떤 엄마는 5개 하라면 불안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엄마는 3개를 놔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엄마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다 막지는 말아요. 엄마로서 아이의 성장과 경험을 위해서 하나씩이라도 풀어주는 힘들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불안을 조금씩 어머니들이 그게 엄마가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더 좋은 거죠. 불안을 하나씩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사실 아이 키우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뭔가 좀 달라. 관계성도 부족하고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돼. 우울이 심한 편이야. 약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여기시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본인의 불안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실제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누가 봐도 최소 3분의 2 이상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서 쟤는 저게 문제다 할 경우에는 뭐 상담을 받아보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한테만 그게 꽂히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기엔 우리 아이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막 걱정을 하지만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엄마의 색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래서 장점을 보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아무래도 보게 돼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 부족한 거에 꽂히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아닌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액션, 리액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화 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하면 그걸로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불안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 불안을 줄이는 방법 하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의견을 그냥 들어주고 나의 불안을 낮추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고 뭐 그 정도면 괜찮아 의견이 뭐 3명 4명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잘못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구나. 예. 근데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10명한테 물어봤는데 9명이 다 괜찮아 그래도 한 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또 거기에 또 그래요. 그래서 주제가 불안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매끄럽게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때 조절하려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엄마들은 그 불안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불안하구나라고 먼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실제 팩트, 객관적인 사건이기보다는 내가 좀 오버해서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불안 속에 빠져 있기보다 그래서 1도씩 불안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 좀 구체적인 불안인데 뜬금없이 불안이 올라오시는 분들의 하소연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자체부터 막 의심이 들고 아이가 노는 모습을 봐서 기쁘다가 또 갑자기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이 올라온다고 하고 분명하진 않지만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불안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온다. 이거 어떡하냐 괜찮은 거냐.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엄마는 반응이다. 네. 불안한 사람이에요. 제 자녀들이 다 성인인데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아빠인 저도 그런데 엄마들은 불안이 그거는 그냥 정상인데 중요한 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죠. 그 속에 내가 빠져서 계속 쓸데없는 불안을 갖고서 나도 힘들고 불안하게 되면 자꾸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손을 한 번 더 대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지 불안이 올라온다, 불안이 있다 없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다 보니 불안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이네요. 감정이 올라왔다가 안 올라왔다 하듯이 그냥 불안이라는 감정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하는 건 정상이다. 단 이게 강도가 좀 일상생활하기 좀 어려우거나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면 안 좋다.
그때는 이제 의식을 하고 정도의 문제로 보셔야지 돼요. 불안의 정도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역할하는데 내가 이 불안 때문에 힘들어할 정도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불안은 사실은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원인 없이 올라오는 예, 아주 불안도 많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다.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의구심도 해소되시고 이미 불안이 많이 낮아지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자존감을 그래도 괜찮게 탄탄하게 키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내 아이는 괜찮아. 너는 네 인생 재밌고 의미 있게 잘 살 거야. 엄마는 너를 응원해.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액션, 리액션.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보다 못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지만 기본 자존감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는 안 괜찮아. 넌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야 돼. 쟤 어쩌지?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거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 그래봐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그럼 계속 그런 피드백만 이렇게 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손이 가고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이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이 높고 당당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같이 해나갈 수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거나 좀 과한 거는 덜라고 하고 좀 부족한 거 그냥 해주는 거. 있는 그대로 보되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뚱뚱해요. 엄마가 뚱뚱해도 괜찮아. 지금 네가 음식 조절을 못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앞으로 1도씩 이제 해나가자. 이렇게 긍정으로 보는 거랑, 뚱뚱하면 애들이 놀려. 또 이렇게 하면 놀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뚱뚱해도 앞에는 엄마가 나를 괜찮다고 보니까. 엄마의 시선으로 자기를 이렇게 그렇죠. 딱 그런데 내가 너무 먹으니까 너도 괜찮긴 한데 너 그러면 저렇게 뭐가 있냐 친구들 놀리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조절을 해. 정말 쿨하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랑 너 큰일 나. 너 뚱뚱하면 그러고 너 인간 대접 못하고 막 이러면은 엄마가 너를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핸디캡이나 문제라고 해도 엄마가 그럴 수 있잖아요. 7살, 8살, 9살, 10살, 11살. 그럼요. 저도 밤에 계속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거예요. 내 아이를 지금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게 꼭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 그냥 그 아이의 현 상태를 그렇죠. 지금 계속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정해 주려는 모습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막 학습에서도 선행학습이 가능한 것처럼 자존감에도 이렇게 선행학습처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아예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자존감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평균 정도 되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은 평균이 높은 거다. 평균이 높은, 그냥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지. 자존감이 높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때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다는 아이들도 얘네들이 중학교 올라가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가잖아요. 들쭉날쭉이에요. 자존감이 높았다가 떨어졌다. 그런 과정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너무 자존감을 높이네 뭐하네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엄마로서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뭐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이제 굴곡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걸 한번 이렇게 딱 높여놓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안을 키우겠네요.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바닥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존감은 초등학교 때 키웠다고 딱 높아져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이제 베이스, 나는 괜찮은 나는 아이야 괜찮다. 라는 것만 해도 아주 충분한 거예요.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머님들이 불안 안 하고 자녀를 키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하지만 도리도리하고 빨리빨리 빠져나오셔야지 돼요. 그 속에 빠져버리면 더 깊어지니까 도리도리하고 1도씩 빠져나오려고 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불안 관련해서 많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